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네, 미안해요. 이제 보입니까? 원격 강의 하는 학생들 보여요? 내 얘기 네, 들립니까? 보입니다. 네? 들려요? 네, 화면 보여요? 네, 네. 자, 글로벌 셀러가 되려면 먼저 직구 카드란 게 신용카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 여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마존에다가 내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하려면 신용카드를 한 개를 만들어야 돼, 한 개를. 그러니까는 자기가 거래할 돈 받을 그 카드 하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카드도 하나 만든다 이거죠. 그래. 그다음에 페이팔 계정은 뭐냐면 페이팔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봤죠. 페이팔은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베이의 계열사예요. 거기서 페이팔 계정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판 돈을 거기를 통해서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메일 계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메일 계정. 이메일을 나도 10년 전인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다시 내가 이메일 접속을 하니 아마존에서 물건 사려고 접속하니까 안 돼. 그때 당시 이메일을 잊어버렸어. 그때 뭐 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다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이 뭘 했느냐? 새로 계정을 만들었어요. 새로 계정을. 근데 이메일 계정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기 그 아이디. 그러니까 이메일로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메일이 바꿔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 걸로 해버리기 때문에 해외 그 판매할 때, 해외 썰레할 때는 이 이메일 계정이 대단히 핵심입니다. 이메일 계정이 틀리거나 뭐가 헷갈리면 계정 정지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권도 좀 잔여 기간이 충분한 거. 여권을 입력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 아마존 같은 데는. 그리고 무료 번역기. 그리고 셀러가 되기 위해서 교육 과정 같은 것도 좀 찾아다녀야 돼요. 교육은 뒤에서 보겠지만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로켓스타트라는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하는. 페이팔 계정 만들기도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페이팔 들어가면 나옵니다. 어떻게 가입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디 하면은 전 세계 고객과 연결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자기가 이 계정에 가입을 하면 페이팔 회원이 되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 계정을 가지고 이거 또 사라졌네. 응? 이걸 내려버리면. 그래서 이제 물건을 자기가 사기 위해서는 직구 카드가 필요하고, 신용카드가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권,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서 뭐 페이팔, 그리고 이메일, 연락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아마존에 한참 가입해서 물건 팔다가 이메일 이거 싫어 안 돼, 그런 계정 정지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페이팔 가입 방법에 대해서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페이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교수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예요. 페이팔이 뭔지. 이게 이제 98년에 생긴 회사고 나스닥에 상장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팔이 지금 해외 직구하거나 아니면 해외 직판할 때 이 페이팔 계정을 많이 씁니다. 포트라의 바이코리아 할 때도 이 페이팔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알아놔야 돼요. 이제 해외 판매나 해외 구매하려면 이 캐시백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캐시백. 이게 뭐냐면 내가 100불짜리 물건을,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적립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이런 사이트에서 그러한 비즈니스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쯤 물건을 사면 거기에 캐시백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걸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형 캐시백, 뭐 크리게트도 있고 두블리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크리켓 한번 두블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두블리 보면 위메프 옥션 이런 데서 사면은 여기에 적립금이 쌓인다. 근데 이게 어떤 그 계약인지는 그건 교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쇼핑몰들과 이 사람이 그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그렇게 얼마만큼 그 할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쭉 뭐 쿠폰이 얼마짜리 막 다이소도 있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교수도 이건 써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할인 사이트 같은 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아마존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있어요. 교수가 맨날 그 강의하면서 코트라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코트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뭐 거기서 근무를 했다기보다도 코트라가 무역을 한국에 무역하는 기업들을 위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서포트를 하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무역회사에 근무하면 코트라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코트라하고 다 관련이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더 그래요. 그래서 그 코트라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온라인 창업자를 글로벌 셀러를 양성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코트라 업무 중에. 그런데 거기에 그 로켓스타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 그 아마존 미국이나 아마존 USA나 아마존 재팬이나 이런 데에 입점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마존 코리아와 코트라가 만든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이 이 로켓 스타트예요. 그래 갖고서 여기 보면은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며칠간 매주 무슨 수요일 날 몇 시에 해가지고 나도 여기 참여를 해봤는데 무지 힘들더만. 하여튼 뭐 2시부터 5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거의 안 쉬고 막 강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 있느냐?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같은 젊은 무역회사 직원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아마존에 입점 이거 하기 위해서. 네. 근데 모르겠어요. 교수가 한번 여러분들도 이거 할 수 있게 한번 코트라 쪽에 교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은 많이 걸려요. 이거 할 때. 근데 거기 보면 창업자 아마존 소개하고 창업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로켓 스타트에 다 나와요. 여권은 어떻게 하세요? 무슨 뭐 이메일은 그런 말을 다 설명을 이거 해줍니다. 여기서. 그리고 FBA 그 창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이제 여기서 교육을 하고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아마존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탑재시키는 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창업자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찾아다녀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차에 가장 역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아마존 셀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마존 셀러 되는 부분은 지금 유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라는 그런 그 채널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면 수많은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올라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내가 교수가 강의하는 거나 그거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투데이. 이건 아주 핵심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교수가 며칠 전에 이건 본 거니까. 아마존의 매출액이 얼마예요? 빌리온이면은 2,800억 달러. 얼마예요? 280억.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절반 정도를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종업원이 지난 4월이 아니고 6월이구나. 6월 현재
100만 명에 돌파했다. 코로나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존 한번 보죠. 제퍼리 베조스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고객 가치, 디지털 경제 내지는 이 비즈니스는 고객들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달려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존은 자기들이 처음에 인터넷에서 책을 팔다가 보니까 수많은 그 소비자들의 그 요구가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수많은 그런 데이터가 쌓이고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때 내가 고객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죠. 뭐 사기도 많고 엄청나게. 그래서 결국은 아마존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소비자 위주의, 고객 위주의,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의 온라인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아마존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놀라운 미국 사람들의 그 경영 기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아마존에 온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준다, 뭐 이런 그 경영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아마존의 주요 서비스, 여러분들 이거 다 들어봤나요? 킨들, 전자책, 지금 타블렛 보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타블렛에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자책이잖아요. 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넘기면서 이렇게 보는 거. 킨들이 있고, 인스턴트 비디오, 클라우드.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대학도 클라우드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거에는 대학교에도 전부 전산실이 다 한 이만큼씩 큰 전산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학교들도 다 이 전산실을 없애고 있어요. 전부 다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대로 보내버려요.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옛날에 이렇게 이 정도 된 그런 전산실 안에 큰 컴퓨터 막 갖다 놓고 왕왕왕 했거든. 지금 그거 다 없애고 클라우드로 지금 가버리고 있어요. 클라우딩 서비스 하는 대로. 그런 전문 회사로. 지금 그 아마존에 뒤에서 보겠지만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딩입니다. 지금 AWS라고요. 인터넷이 불안전합니다. 죽겠네.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어, 파이어폰, 아마존 대시, 아마존 에코, 알렉사. 여러분 알렉사 알아야 돼요. 알렉사는 뭐냐면 인공지능 그 음성 인식입니다. 알렉사 이리 와 그러면 온단 말이에요. 오늘 날씨 어때? 그럼 날씨 좋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애플 저거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상당히 신기했던 거 알죠? 잘 모르는 거. 여러분들 한 중학교 때쯤 아니면 그때 나왔나? 애플 그러면 I love you 그러면 뒤에 뭐라 하더라? 나는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답이 영어로 나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초기에 어떤 음성 인식 AI였는데 지금 많이 발전했죠. 그거에 선두적인 그런 거 했던 게 바로 이 아마존에서 그런 알렉사라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FBA는 뒤에 FBA AWS는 뒤에 설명할 겁니다. 네. 원클릭 시스템. 원클릭은 지금 여러분들 정말 보면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요즘 보면 쿠팡 여러분 보면 어때요? 쿠팡 집에서 구매하고 있나요? 쿠팡 보면 이 자기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쿠팡 주문하고 나서 그냥 6자리인가 그거 비밀번호만 딱 치면 바로 구매가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원클릭이다. 한 번에 딱 하면 그 다음에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걸 아마존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걸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휴 마케팅.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내가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마도 이것도 아마존이 거의 선구적으로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하고 같이 전부 제휴해가지고 계속 아마존으로 많이 들어오도록 해주는 거죠. 아마존에 왔다 또 저리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람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두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옆에 보면 알렉사 비즈니스 알렉사 있죠. 이거 보면
알렉사가 어떻게 해주느냐. 알렉사가 있으면서 그걸 전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말로 하면 그 알아듣고 이리 가가지고 이것이 뭐 가서 전체 이 데이터 말을 하는 게 쌓여서 그게 데이터화되고 데이터가 다시 생산 공장까지 가고 전부 뭐 원자재 공장까지 가는 그런 지금 그 모습을 여기에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보이스 AI 플랫폼이라고 그러네요. 성공 요인, 상품의 적중, 구매에 적합한 서적을 판매했다. 인터넷 구매에 적합한 서적을 처음에 시작했다. 처음에 그다음 비용 절감,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그 아마존 여기 보면 아마존이 그 책이 한 100만 권 있대요. 100만 종. 엄청나죠. 100만 권의 책을 일일로 싸면 얼마 되겠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책 한 권당 5cm를 만약에 한다고 한번 해봐. 왜냐 책을 서점에다 놓고 한다면 책 한 권만 놓고 있는 게 아니냐. 보통 한 2권, 3권씩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한 5cm 해보니까 100만 권을 5cm 하면 한 10km 정도 가야 돼. 책을 쭉 쌓아놓으면. 만약에 그 100만 권의 책을 서점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점이 뭐 어마어마 우리 대학만큼만 대학 건물만큼만 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렇게 책을 판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서점이라는 그런 북스토어라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 이걸 극복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교수가 써놨지만 미국은 여러분도 가보면 알겠지만 담배 피워 안 피워? 담배 하나 사러 가려면 8km 운전해서 가고 막 그래야 돼. 어떤 데는 저기 뉴욕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진짜 그럴 때니까 담배 가게가 없어.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돼. 미국 가면 담배 피울 수가 막 7km, 8km 운전해서 가야 돼. 주유소도 막 한 5km 가야 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책 한 권 사러 가려면 한 10km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고객들한테 가치를 부여합니까? 자기 기름값도 안 되지. 한 10km 갔다 오면 뭐 책값보다 기름값이 더 나오겠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가장 인터넷에 적합한 것을 처음에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정보 서비스업으로 변신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아마존이 책을 파는 그거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거기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또 플랫폼 역할을 해줬다. 플랫폼 역할을. 거기서 이제 그 이 비즈니스로 그걸 인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한 번의 클릭, 원 클릭,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아마존 그 홍보하는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막 그 경영 그 효율성 내지는 경영 생산성을 주고 있다는 걸 심지어 뭐 요즘 저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마존이 물건을 드론으로 하나 갖다 줘. 이렇게 갖다 줘요. 집 앞에 배달돼. 내가 주문도 안 했는데 왜 이게 오지? 그래. 그 뭐라고 왔느냐?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도로 반납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그런 걸 하느냐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삼성 스마트폰 내가 새로 나온 거 이거 사고 싶어. 값이 싸지가 않죠. 아니면 뭐 이게 굉장히 좋은 뭐 구찌 핸드백 아니야 더 비싼 거. 에르메스 핸드백이라고 한번 해봐. 에르메스 핸드백 하나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3,000만 원 가죠. 뭐 3,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핸드백을 내가 자꾸 아마존에서 클릭을 했어. 클릭을 하고 많이 봤어. 근데 너무 비싸. 아이, 못 사겠어. 사고는 싶은데 그 다음날 또 봤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아마존이 그 에르메스 핸드백을 자기 집에 배달을 해준다니까. 그럼 아니 난 사지도 않았는데 왜 오지? 그러네. 응?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반품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온단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있겠지. 10% 할인해 드려요. 반품 안 하고 사시면 뭐 20% 할인해 드려요. 3,000만 원짜리 뭐 600만 원 할인해 준다면 왜 안 사겠어? 사겠어 안 사겠어요? 반납할 리가 없지. 그 정도로 이 인공지능이 지금 빅데이터가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 예? 근데 그게 뭐 지금 초기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정말
자기가 뭐 생각만 하고 있어도 나중에 자기 집 앞에 물건이 배달돼 올지도 모르죠. 뭐 그 정도로 지금 경영이 효율화되고 디지털 데이터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막 실시간으로 막 쌓여가지고 그것을 경영에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1대1 마케팅으로 가는 게 1대1 마케팅. 내가 전에 학생들 얘기했나요? 이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집에 애기 용품이, 갓난애기 용품이 배달돼서 왔어. 갓난애기 용품을 사시라고 뭐 편지가 왔어. 집에 왔는데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자기 미국 사람 뭐 싫어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책에 나온 얘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니 이 나쁜 놈들이 말이야, 우리 얘는 고등학생인데 무슨 애기 용품 사라고 뭐 할인 쿠폰이 왔나. 그 마트에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한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자기 딸이 정말 임신했어. 마트가 뭔지 알아, 자기 부모보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데이터가. 네? 데이터가.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이, 그리고 그것을 수집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아마존이 그 혁신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고 실제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또 하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거와 유사한 경험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게 바로 옴니채널 마케팅입니다. 이게 우리가 책을 서점에 가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죠. 책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져 읽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어때요? 이게 좀 보기 곤란하잖아, 이게. 아니 거꾸로. 인터넷에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점에 가면 책이 이렇게 꽂아져 있죠. 이렇게 꽂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책이 앞에가 안 보여. 일부는 보이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에서 우리가 본 거하고 서점에서 보는 것이 똑같이 하게 해준다. 이거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걸 봤는데 서점에 갔더니 이렇게 꽂혀져 있어. 그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가격도 내가 인터넷에서 $10 99불에 이렇게 10.99불에 보고 왔는데 가게에 가니까 뭐 $12, $13 붙어있어. 누가 사겠어? 아무도 안 사지. 가격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매장에서 내가 10.99에 보고 왔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너 배송비 뭐 $5 내. 그럼 누가 사? 아무도 안 사지. 그게 바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똑같이 고객들이 느끼도록 해주는 게 옴니채널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런 것을 이 아마존이 했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 섞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신용카드와 배송지를 등록해서 원클릭 주문, 원클릭 옵션, 서핑 바구니에 담아두기, 뭐 이런 거. 요새 우리 장바구니 담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아마존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그것까지는 이제 아마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존이 거의 최초로 이런 그런 이제 요즘 일반화된 그런 서비스를 했다는 얘기죠. 주문 단계마다 이메일 발송. 그렇죠. 요즘은 다 일반화됐죠. 딱 오면 바로 따까락 하면서 주문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아마존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송의 신속성.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받기로 돼 있어. 근데 내일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 모레 받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작전이지. 이게 놀라운 작전. 배송 시간보다 먼저 오게. 지금 요즘 그런 거 심지어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있잖아요. 당신이 1시간 30분 이내에, 실제 그래. 쿠팡 같은 데 보면 저녁에 한 9시쯤 내가 보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내에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시면 내일 아침 7시까지 배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이제 쿠팡이 왜 지금 막 그런 거 한 줄 알아요? 쿠팡이 하는 게 아마존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프라임 서비스 있죠? 프라임 서비스가 뭐냐면 $119를 1년에 내면은 배송비 안 받고 막 이렇게 해주거든. 먼저 프라임 서비스 해가지고 프라임 멤버라 해가지고. 근데 쿠팡도 나도 처음에 했더니 금년 총과 그때부터 한 달에 얼마씩 받아, 몇천 원씩 받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하는 그런 서비스가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누적된 고객 정보, 다른 사이트들이 웹사이트를 모방하면 다음 단계로 또 가버린다. 그래서 이런 혁신을
여러 분야에 적용을 했다 그거죠. 음반, 장난감 이런 데까지. 그다음에 제휴 마케팅 이런 것도 이제 성공 요인인데 이거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제휴 마케팅은 여기서 지금 제휴 마케팅이라는 건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이렇게 제휴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RSS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 저거예요. 요즘 우리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보면 뭐 새로 떴습니다 하고 뭐가 삐끄덕하고 올라오죠. 그게 바로 RSS예요. 근데 그걸 아마존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마존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 아마존이 있고 다른 제휴 마케팅 사이트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뭐 제품이 올라오면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가 떼까락 하고 올라온다 이 말이지. 그런 게 RSS라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지금은 우리도 신문에 보면 뭐 블로그 처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아니야. 아주 일부 요약된 그 조그맣게 나온 거. 거기에 이것도 있죠. 이게 조그맣게 사진도 나오고 거기에 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RSS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나오죠. 인플루언서는 뭐 그 당시에 참 아마존이 놀랍게 현재 지금 일반화된 그런 것 기술들을 했다는 얘기고. 또 왜 갑자기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이건 이제 개인 아까는 그 제휴 마케팅은 기업 간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조금 이게 개념이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라는 그런 명칭으로 개인들이 블로그에다가 아마존 상품을 이렇게 올려주면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면 돈을 지급해주는 이제 이런 거 지금 해서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대시버튼은 뭐냐면 아마존에서 뭐 세탁기를 샀지 않습니까? 세탁기를 사면 거기에 버튼 하나를 여기다 이제 장치를 해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아마존에서 세제를 디터전트를 그냥 바로 해서 결제해서 여기다 이게 세탁기 세제를 갖다 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개수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이걸 알렉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고 그래요. 뭐 알렉사가 알렉사 우리 세제 떨어졌네. 그럼 알렉사가 알아서 주문을 딱 해주는 뭐 그런 걸로 대시완드 뭐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프라임 서비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많이 나와 있어요. 프라임 서비스는 돈을 원래 옛날에는 이게 99불인가 그랬는데 9달러가 그랬는데 올랐다고 그래요. 119달러를 연간 회비를 내면은 거의 대부분 무료 배송입니다. 배송비를 무료로 해줘요. 자기들 물류센터에 있는 것은 이런 게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이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보면은 그 유튜브 채널에도 뭐 쭉 뭐 와 해가지고 뭐 프라임 서비스에서 막 빨리빨리 배달하고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그런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외에 나만의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어를 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올려드린 아마존 설명해드리면 한 달에 일반 회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세일들 그런 것들이 미리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30분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프라임 멤버라면 좀 더 저렴한 제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프라임 회원에 가입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 많아요. 무료 배송 상품이 많고 그 다음에 좋은 상품이 신상이 올라오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살 수 있게 뭐 그런 거.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아무리 물건이 많고 한다 해도 좋은 물건 살 사람 많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삼성 갤럭시 새로 나오면 와 살려고 뭐 얼리버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프라임 회원에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 폰이 먼저 나왔다 출시됐다 그러면 먼저 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프라임 회원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존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교수가 94년에 30만 달러 자본금으로 창업을 했다. 아까 매출은 나왔죠. 지금 뭐 280억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나와 있는 게 전자상거래예요. 전자상거래가 어찌 보면 이 위에 있는 새로운 그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전자상거래에서도 물건을 단순히 파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엄니채널 구축, 책방도 막 인수를 하고 식품점도 인수하고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온라인 쇼핑을 온라인 기술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존이 했던 게 물류. 왜냐하면 물건을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빨리 갖다 줘야 돼. 내가 동네에 가서 물건 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돈 주고 사잖아요. 이게 신용카드 내고 바로 사는데 온라인에서는 물건을 빨리 못 사. 그게 가장 약점이에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가장 장애물이죠. 그걸 어떻게 미국에서 해결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땅이 좁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하루 이틀에 배달이 가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뭐 훨씬 더 큰데 그러면 배달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결하면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이 물류의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그런 걸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직접 트럭이나 이런 이제 화물기도 운영을 하고요. 아마존 트럭 운전사 되기, 운전기사 되기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대우를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IT 서비스입니다. IT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까 크라우딩 했죠. 그게 AWS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 AWS에 지금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지금 가입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산실에다 하던 걸 거기서 하고 있다 이거죠. 알렉사 얘기했고요. 제조.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온라인 쇼핑 기업이 무슨 제조를 합니까? 온라인에서 성공을 하니까 물건을 만들어. 그렇죠? 프라이빗 브랜드 PB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 이마트 같은 데는 뭐 PB 상품 있잖아요. 새로 자기들이 만든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런 스피커라든지 뭐 벽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다 그거고요. 금융 분야에 뭐 아직까지 아마존이 정식으로 진출한 건 아닌데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금융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 프라임 서비스 하면서 한 사람한테 119달러씩 받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 뭐 1억 명인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1년에 119달러를 먼저 냅니까? 나중에 냅니까? 먼저 내잖아요. 먼저 내. 그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바로 엄청난 금융 신용을 창출하는 거죠. 내가 현금을 119달러를 갖고 있는 거와 매달 10달러씩 받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먼저 자기가 119달러 가지고 있으면 아마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금융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저렴하게 그거 이제 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물류, IT, 제조, 금융 이런 분야까지 망라하는 그런 종합적인 기업이 됐다 그런 뜻이고요. 쇼핑몰 순위 역시 월마트가 상상할 수가 없죠. 아까 내가 엄니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유통 채널은 이렇게 싱글 채널, 멀티 채널, 크로스 채널, 엄니 채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니 채널은 온오프라인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걸 이제 엄니 채널인데 아마존이 그런 걸 하고 있다. 이것은 그 아마존의 비즈니스 현황과 주요 경쟁자 그랬는데 이건 분야별로 리테일 분야, 소매 분야, 크라우드는 크라우드 서비스, 디바이스 스트리밍, 광고 분야에서 아마존과 다른 회사들의 경쟁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지금 든 겁니다. 아마존의 AWS 제품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봐도 좀 어려운데 그 아마존이 웹 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지금 그 서비스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 아래 홀푸드라는 것은 뭐냐면 식품하고 이걸 연결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서울의 마켓컬리, 아산에도 있나요? 지금 마켓컬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획기적인 거죠, 그게. 왜냐하면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일찌감치 식재료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식품 분야까지 이미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신선 제품까지도 이거 확장시킨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건 드론이에요. 드론으로 뭐 이렇게 물건 날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교수가 아마 대학 다닐 때인가 그때 그런 개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시장 바구니에 가득히 샀어. 그런데 이거 계산하려면 그게 정말 한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교수가 러시아에 있을 때 모스크바 가니까, 그때 한참 경기 좋을 때 모스크바가 쇼핑 카트 한 5-6개 뒤에 있으면 거의 한 1시간 기다려야 돼. 미칠 일이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거든. 그걸 어떻게 해결해보자 하는 게 바로 이 아마존 고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 사서 들고 나오기만 하면 돼. 내 시선까지 다 계산됐어. 뭐 그런 걸 지금 시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부 지금 그 유통 산업에서 이게 상당히 그 많이 많이 도입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아직까지 뭐 100%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아마존은 그러한 시도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아마존 셀러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마존 셀러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앞에서 우리가 글로벌 셀러 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좀 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기본 정보가 부족하면 계정 정지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이게 먼저 사업자 등록하는 거 여러분 얘기했죠. 사업자 등록 내고 여권도 있어야 되고, 이메일, 신용카드, 미국 은행 계좌. 그러니까 뭐 페이오니아입니다. 미국 페이팔을 물론 페이팔도 되겠지만 그 아마존 계열은 페이오니아예요. 이런데 그다음에 핸드폰 2대. 이 1번부터 6번까지 이건 기본적으로 아마존 셀러 등록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되고, 변동을 가급적 하면 안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자꾸 바꾸면은 계정이 정지돼 버린다니까. 그걸 하나만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정 등록을 이제 해 가는데, 계정을 등록하는데 뭐가 있냐면 신원 확인 절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면 주문 받고 돈만 받고 안 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 오랫동안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겪은 그런 그 노하우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계정 보호를 위한 2단계 절충, 베리피케이션, 인증 절차, 은행 계좌 정보 입력, 이런 것들을 하면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이야기예요. 카테고리 승인이란 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여기다가 탑재하려고 하면은 이 수많은 물건, 이 범위가 있잖아요. 이게 농산물에서 시작해서 정말 수만 개의 그 상품 종류가 있는데,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어딘가에 지금 소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하는 게, 이미 거기에 있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새로운 거다 그러면은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걸 이제 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코드 등록. 바코드가 우리나라 제품에 바코드 없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봤지만 그 영주 대장간 호미가 바코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없었겠지. 바코드를 만들어야 돼. 새로 바코드가 없는 거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제품 명칭 생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품 명칭 생성은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할 거냐, 이거 제품 명칭을. 미국 사람이 영주 호미를 어떻게 알아? 그걸 미국 소비자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명칭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진 등록해야 되고, 제품 이제 설명해야 되고. 자, 여기 FBA까지만 합시다. 물건을 우리가 글로벌 셀러가 돼서 물건을 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주문을 받기는 쉬워요. 뭐가 어렵느냐? 물건을 보내주는 게 어렵죠. 저렴한 가격에
빨리 보내주는 거 어떻게 보내줄 거냐 이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배송 시스템 fulfillment by 아마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미국 내에 소비자들의 가까이에다가 배송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바로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고 물건을 배송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천에서 그 불났죠. 서울 우리 지금 최대 시장인 서울과 이천, 뭐 부천, 쿠팡에 뭐 바이러스 뭐 어떻게 되고 이거 다 보면 서울 외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서울이나 서울 위성도시에 있는 경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문할 그쪽에 바로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쿠팡이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물건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물류센터가 부천에 있으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한테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줄 수가 있는 거지. 미국의 아마존도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미국에 수많은 이제 수십 개의 그 물류센터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물건을 팔 때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풀필먼트 FBA에다 물건을 갖다 놔야 빨리 배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한국에서 가져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마존이 FBA라는 서비스를 창고 시스템 창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냐? 공짜는 아니에요. 물건 넣으면은 얼마 돈 받고, 하루 지나면 얼마 돈 받고, 그 다음에 팔리면 얼마 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마존의 FBA고, FBM은 반대죠. 판매자가 직접 보내는 거예요. 직접 보내는 거. 그러면 직접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있죠. 왜? 우리 지금 인천공항이나 김포 같은데 이런데 가면은 지금 배송 대행 해주는 회사들 많아요. 그 회사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뒤에서 배울 쇼피 같은 회사는 김포에 자기들 물류 그 집하지가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한국 그 동남아 소비자가 한국 물건을 사면 김포 물류 그 쇼피 물류 창고까지만 보내주면 돼.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이 아마존 FBA는 바로 자기들이 배송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송을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뭐 거기에 뭐 로봇가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뭐 싣고 막 찾아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화 시스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이 FBA 창고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조금 한 5분만 쉬었다 하죠. 이걸 중단시키려면 이거 눌러? 예. 일시 중지. 오케이. 학생들 다 사라졌네. 학생들이 나와야 되잖아. 예. 한 번 더 로그인 해야 돼? 다시 해야 돼.